네, 반갑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영남지사의 박명훈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더욱 오랜만이고 반가운 얼굴 한 분 모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펜앤드마이크 영남지사에서 한때 같이 일했던 동료였으나 잠시 가출을 하고 돌아오신 현 캡틴TV의 수장이자 윤정섭 전 국장님 모시고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캡틴 TV로 돌아온 윤정섭입니다. 야, 근데 이게 좀 예,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죠? 아니, 캡틴 TV의 수장이라니. 수장이 아니고 예. 그러면 아니, 보통 대표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요즘 시국인 예. 만큼 자꾸 뭐 수괴라는 그러니까 이런 수계, 단어가 수장. 예, 자꾸 귀에 내리에 박혀가지고 박 기자가 네. 잠깐 약간 좌경화가 되는 것 같아. 제가요? 예. 저 그 넥타이 수장, 색깔도 이렇게 빨갛게 내고 수장, 가지고. 수계 그 위에서 쓰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네. 적을 알아야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적이- 그런 적을 알아야 된다고 본인이 적이 돼버렸네 지금. 너무 많은 그쪽 매체를 접하다 보니까 예.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가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 펜앤드 마이크에 가출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의원 면직이죠? 예, 의원면직이죠. 예. 왜냐, 제가 그동안 네. 쉬고 있는 동안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어, 언론정책팀장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 면직을 하고 그렇죠. 부산교육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 가짜뉴스가 이렇게 심한 시대에 이 네. 공정한 보도만을 하는 펜앤드 마이크에서 음. 내가 없는 동안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진짜? 예? 조금의 재미를 위해서 살짝 MSG를 첨가했던 점. 예. 최근에 이제 캡틴 TV 활동도 하시면서 뭐 부산에서 일어나는 이런 집회 시위 현장이나 예. 서울에서도 일어나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도 꽤 자주 이렇게 출연하신 것 같은데 예. 미국에서 250년 동안 일어날 만한 일을 2년 7개월 만에 29번을 탄핵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역시 여기서 지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요즘 분위기 어떤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그 사람한테는 네.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희망이라는 거거든요. 그 희망이라는 걸 모두 다 잃어버렸을 때 네. 사람들은 분노하기 마련이고 그 분노는 결국에 폭력 시위로 번질 수가 있다. 수가 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사실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고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거기서 희망 잃지 마시고 절대 불법적인 일이나 불법적인 그렇죠. 시위 그런 것들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입법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입법부의 폭주. 독주이자 폭주. 네, 폭주를 하고 있어요. 뭐 독주라고 말하기엔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뭐 지금 민주파출소를 운영한다거나 좀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카톡을 검열한다거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네. 점점 이제 북쪽의 나라 두 군데가 생각이 자꾸 예. 나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이랑 북한.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비슷한 예.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께서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카톡은 뭐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잖아요. 나 엄마나 내 와이프한테도 안 보여줘요 카톡을. 맞습니다. 그걸 왜 자기가 보려고 해? 맞아. 여기서 좀 이제 이재명 대표께 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저랑 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랑 서로 카톡을 공개하는 거야. 아. 대국민 공개. 좋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비리가 많은 사람이 캐삭방. 해삭방. 나는 채널 지울게. 오케이. 본인 내려와. 어. 어때요? 진짜 이 민주당 폭주 정말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고 더 웃긴 거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예전에 네. 검사 사칭 때문에 네. 그 전과가 하나 있으세요. 그렇죠. 왜 이번에 경찰까지 사칭을 하려고 해? 아. 예, 안 돼요, 안 파출소까지 돼. 직접 만드신. 그러니까 그 민주파출소에서도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뭐 가짜 뉴스를 잡는다. 그건 네. 좋아요. 맞죠. 국민들 선동하면 안 되고 가짜 뉴스 같은 거 퍼지면 안 되겠죠. 음. 그 의미는 제가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거기 이제 안에 민주파출소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유치장, 교도소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놨더라고. 맞아요. 그 안에 들어가 봤어. 그러면 가짜 뉴스 퍼뜨린 사람들을 박제해 놓은 게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뭐 형사처벌이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박제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욕설을 했다는 거 그 사실은 사실이죠. 가짜 뉴스가 아니거든요. 팩트죠. 그렇죠. 이건 뭐 국민을 협박하는 아주 좀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럴수록 좀 이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더 이성과 논리를 갖추고 저들의 이제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된다는 되죠. 거. 예. 그리고 사실 뭐 지금 MBC나 뭐 JTBC 비롯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수 진영의 우호적인 기사를 써가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수록 좀 펜앤드 마이크. 그래서 진짜 참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리고 바른 보도를 하는 펜앤드 마이크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정하고 정확한 예. 전달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아,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2025년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해 가지고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예. 저희가 재선거를 왜 하게 됐죠? 이제 하윤수 교육감이 네, 사실 뭐 제가 모시던 분이에요. 그렇죠. 법적으로 걸렸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방교육자치 관한 법률, 네. 교육자치법이죠.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네.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를 받았었는데 네. 그것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이 되면서 이제 그 교육감에서 당선 네, 무효형으로 무효형으로. 예.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경성대학교죠. 예. 경성대를 이제 전 학교 이름이었던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부산 산업대였죠. 부산 산업대로 기재를 했었어야 됐는데 변경된 이름인 경성대로 기재를 했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좀 선거를 처음 치러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쵸.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본인이 다니시던 학교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름이 바뀌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현재 이름을 적어야 될지 아니면은 전 옛날 학교 이름을. 이름을 적어야 될지 선거를 좀 여러 번 겪어보신 분들이야 이런 부분에 잘 대해서 아시죠.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하윤수 교육감도 당시 초선이었다 보니까 네.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착오가 있었고 네. 이것이 하나의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이런 좀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네.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오는 4월 2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후보들이 현재 중도 보수 진영 그리고 중도 예. 진보 진영에서 한 5분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종필 그 예비 후보도 네. 거론이 되고 있고, 그렇죠. 전영근 예비 후보도 거론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확실하게 진보 진영이라고 선언을 한 두 분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김석준 전 교육감이랑 예. 그리고 차정희 차정인 전 부산대학교 총장, 예. 그렇게 예비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우선 한 분씩 어떤 분인지 얘기를 조금 나눠볼 건데 개인적으로 가장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예, 전영근 예비 후보인데 이분이 본인 입으로는 나는 중도 보수 후보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전영근 예비 후보는 확실한 본인의 철학과 스탠스를 네. 어필하지 못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2018년도에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북한 찬양 교육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해임이 된 정교조 출신 교사를 네. 그 4명을 그 채용을 했다는 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네, 있었거든요. 좀 연류가 됐다는 그게 그렇죠. 있었죠. 그런 논란들이 있었다 보니까 네. 사실 정교조가 어떤 집단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출신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 찬양 교육을 하던 북한 찬양. 그런 이제 그 정교조 출신의 교사를 채용을 했다는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네. 과연 보수 후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아무래도 여기가 PK 지역이다 보니까 보수 지지세가 상당히 좀 강한 편입니다. 네. 거기에 편승하려는 게 아닌지 그렇죠. 본인의 이 철학과 그리고 교육 철학에서 어필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 전영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확실히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예. 앞으로 어떤 교육을 만들어 나갈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김석준 전 교육감 시절에 그렇죠. 예. 이분은 뭐 확실한 진보 교육감 네네네. 후보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국장이었어요. 네. 예. 넘버 3 아닙니까 그러면? 뭐 교육국장이면 넘버 3다 딱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교육감 뭐그 다음. 네, 국장급이죠. 네, 그렇죠. 예, 국장급인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된 논란이 있었고 예, 다만 이제 현재 중도 보수 진영의 통합추진위원회죠. 예, 바른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래를 여는 교육감 추진이 두 개가 예. 있었는데 최근 합쳐지면서 이제 전영근 예비 후보를 보수 인사로 좀 판단을 했다. 예. 왜냐면 어쨌든 공무직이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위에서 김석주 교육감이 이렇게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절할 수 없었을 거다. 약간 이런 판단을 세웠다고는 합니다. 전영근 후보가 예비 후보가 진보 인사일지 보수 인사일지 이런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투표권과 시민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전영근 예비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무슨 이제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 나의 교육 철학이나 그렇죠. 그리고 나의 이 사상 검증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네. 그 사상에 대해서 확실한 어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박종필 예비 후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박종필 예비 후보는 그 금정초등학교 교장 네, 맞습니다.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교직 생활하던 당시에 좀 괜찮은 인품을 가졌다라는 네네. 평가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부산교대 음. 총동창 회장이자 그렇죠. 화신사이버대학교 네. 특임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재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회장까지 하셨던 걸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력한 인물로서도 분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활동들이 좀 약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가장 두드러졌던 활동이 이제 방금 앞서 말했던 전영근 후보의 약간 마타도어가 예, 좀 어찌 보면 디스 아닌 디스를 예.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외에는 네, 뭐 누구누구를 만났다라던가 이런 활동 외에는 예. 크게 아직까지 두드러지는 모습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아직까지 본인의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어요. 박종필 음. 예비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산 교육을 이끌어갈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좀 조직을 좀 빨리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예. 출마하셨고. 예. 그렇게 이제 출마 선언도 빨리 하신 만큼 이 선거 캠프를 꾸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네. 근데 그 매번 이제 터져 나오는 뭐 선거 캠프 내에서 인사들의 이런 뭐 잡음. 이야기들, 잡음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는가가 박종필 예비 후보의 그렇죠. 이런 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부산 교육을 잡기 전에 일단 본인의 조직 먼저 그렇죠. 한번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어느 선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 조직들이랑 내 세력들을 사실 선거 캠프에서 저도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 네. 활동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뭐 부산광역시에서 디정위원장으로 그렇죠. 있을 때도 네.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네.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욕심으로 음. 어떤 흑심으로 사실 그렇죠. 예, 예. 왔는지 눈에 다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좀 잘 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박종필 예비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한 좀 마타도어보다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이제 교육 철학을 철학이. 조금 더 네. 어필하고 본인도 이제 뭐 지지세가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네네. 교직에 맞습니다. 계셨다 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그 활동을 하면 어떨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보수 진영의 후보로 나오신 분이 정승윤 전 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 이분은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예. 어떤 분인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앞선 국정감사 때나 예. 발언을 통해서 조금 논란이 됐다 뭐 이런 약간 쇼츠 같은 예.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편이었고 좀 말 그대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예. 예. 외에는 특별한 어떤 교육계 쪽에서의 활동이라던가 이런 걸 저도 잘 그 모르겠더라고요, 부분이 없다 저는. 보니까 예. 그 좀 언론사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검색을 해도 그렇게 기록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네네. 우리 정승윤 그 국민위원회 부위원장 그 예비 후보께서는 네. 그런 좀 이제 많은 네. 홍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어필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개인적인 네. 생각이라면은 네. 우리 그 교육감 지금 예비 후보님이랑 저랑 토론 배틀을 한번 하고 싶어요. 좋죠. 부산 교육을 좋죠. 놓고. 예. 근데 안 하시려고 할 거예요. 워낙 책임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세 분 정도 이렇게 크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분들 보수 진영에서 알아봤고요. 예. 이제 다음은 진보 인사들인데 두 분이시죠. 차정인 예비 후보와 논란의 김석준 전 교육감님 이렇게 두 분이 출마를 하셨네요. 차정인 예비 후보는 제가 검사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네. 네. 맞아요. 좀 이례적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교사나 네. 아니면은 뭐 교총 회장님 출신이거나
그런 아니면 또 정치인 출신이거나 그런 게 그렇죠. 아니라 검사 출신이라는 거. 그렇죠. 대신에 또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네. 총장으로 또 있으셨거든요. 네, 뭐, 현재 또 법학과 교수까지 또 하셨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뭐 명분들은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좀 약간 이례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도 부산대 총장까지 했으니 예. 진보 진영의 차정인 예비 후보가 승기를 잡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사실 좀 많이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뭐 아무리 이제 교육감 선거가 인물 중심이라고 한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우파 교육감 후보냐 좌파 교육감 후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변수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 계엄령 이후에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그 이제 차정인 예비 후보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그 차정인 예비 후보께서 그 사실 논란 아닌 논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음. 그 조국 혁신당 대표 현 대표이자 지금은 이제 뭐 감옥에 들어가 계시죠. 그렇죠. 분의 따님이시죠. 예. 네, 조민 씨의 예. 입학 채용 비리입니까? 예.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총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조민 씨가 이제 그 당시 입학 취소 논란이 있었던 당시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발언으로 인해서 좀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평가로서는 그 논란을 잘 극복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차정인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무난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단지 좀 이제 그 약간 열세인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연 부산에서 이 보수의 아성을 깰 수 있을지, 깰 수 있을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통 이제 단일화 제안을 네. 2번 주자가 보통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을 순간부터 지난 23일 있었던 이제 자신의 1호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도 한 번 더 재차 단일화에 좀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의 조금 불안함을 어떻게 보면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듭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아무래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 중에 한 곳이 부산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본인도 이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 당락을 그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 단일화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중요시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예. 그 차정인 아무래도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임 교육감이었던 하윤수 교육감에 이렇게 반대되는 정책들을 지금 그렇죠. 많이 네네.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1년짜리 교육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번 재선거가 예. 과연 그 1년 동안에 그런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음. 그리고 하윤수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런 정치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네. 일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정책들을 다 백지화시킨다면은 저는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속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이것들을 계승하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음. 부산에 계신 학부모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큰 혼선과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정치가 사실 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지만은 그렇죠. 예, 이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을 음. 하게 되거든요. 무조건 이제 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네. 좋은 정책들이라면은 뭐 본인들도 그럼 같이 계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차정인 예비 후보에 대한 평은 여기서 한번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후보로 아까도 계속 언급이 됐던 북한 찬양 전국 네. 특별 채용 사건의 정중앙에 계신 분이죠. 네. 김석준 예비 후보님이신데 이분은 현재 지금 이 북한 찬양 사건 때문에 재판 사법 리스크를 안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네. 본인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예, 예. 제가 봤을 때 뭐 하나의 이제 명예 회복 차원에서 나오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예. 그 전에 참 정교조라는 데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실. 하셔도 됩니다. 예, 정교조. 이 뭐 사실 정교조가 노조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이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말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받는 월급을 봉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그런 성향 같은 걸 어필한다. 그때부터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저 역시도 공무원으로 있던 당시에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맞아요. 예. 예, 아예 방송도 다 닫아버리고 네. 심지어 박 기자가 술 먹자고 얘기해도
예, 짰습니다. 연락도 안 받았어요. 연락이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매번 정교조에서 터져 나왔던 논란들이 바로 북한 찬양. 일부 교사들이겠지만은 네. 그 북한 찬양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안보에도 큰 위기를 가져다주고 또 한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 찬양하는 교육을 시켰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어떻게 북한을 예. 찬양합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과연 교사로서 그런 사람들 자격이 있을지, 특히나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이들과 끊어내질 못해요. 정치적 기반이거든, 정교조 사람들이. 네. 과연 여기 좌파 교육감이 당선이 됐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가르칠지 나는 학부모님들이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교조를 기반으로 한 좌파 교육감들은 이거는 뭐 정교조들의 목소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들의 예.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 생리거든요. 이런 그 나쁜 행위들에 대해서 과연 그걸 끊어낼 수 있을지 조금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번 교육감 재선거는 1년짜리 교육감 선거다. 그렇죠. 어떤 한수 교육감이 갖고 있던 정책이나 이런 방향성의 영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일까요? 지금 아직 그 출마 선언이나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현 권한 대행이신 최윤홍 부교육감이 예. 계속해서 출마하지 않을까, 출마설이 계속해서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번 선거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이제 전 교육감이었던 하윤수 교육감의 그런 교육 정책을 얼마나 잘 이어갈지. 이어갈지 계승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또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윤수 교육감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그 팬층들이죠. 지지층들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 최윤홍 부교육감에게 물어봤는데 네.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어요. 네. 출마를 할지. 근데 뭐 주위에서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근데 이 빨리 나오시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며칠 예. 안 남았어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그래도 공직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나갈 거다 말겠다라는 언급조차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맞고요. 근데 그렇죠. 다만 저희 팬앤드마이크가 최근에 이제 최윤용 부교육감님과의 잠깐 차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때 관련해서 제가 같은 질문을 또 드렸는데 네.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대답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시기가 예. 3월 달이면 이제 1년의 정책을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고 바쁜 예.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거나 고민할 시간조차 없다. 아. 그만큼 바쁘다라고 저희한테 답을 하셨거든요. 나온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안 나온다는 말일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그거는. 네. 예, 그래서 만약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일을 끝내놓고 예. 이거 있을 때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네.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가 그렇죠.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교육부에 또 계셨다 보니까 뭐 지금의 교육계 이런 생리에 대해서는 좀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윤수 교육감과도 또 이런 그런 소통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은 최윤홍 부교육감이 적합하지 않을까. 나온다고 하면 조금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후보뿐만 아니라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 21일이죠. 예. 지난 21일 날 미래를 여는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 일명 미교추 그리고 바른 부산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 바교추 이 두 추진위원회가 통합추진위원회로 합쳐지면서 보수 진영에서의 단일화 논의는 이제 통추위에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단일화라고 하면 뭐 후보들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 단일화 할래? 그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돼서 후보들의 논의를 통해서 단일화가 진행이 되는 게 예. 일반적인 서순인데 맞죠? 단일화 기구가 먼저 출범을 한 뒤에 우리 쪽으로 오세요. 우리 쪽으로 오실래요? 네. 당신 안 돼요. 이런 액션 행태가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윤수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서 네. 만들어진 재선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모든 예비 후보들이 급박하게 조직을 꾸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원래 있었던 조직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아무래도 그 지지자들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추진위원회에 의해 가지고 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후보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이번 재선거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윤수 교육감이 과거 이제
만들었던 이 교육의 힘이라는 힘이죠. 예. 이 포럼이 이렇게 법적인 논란이 되면서 이 당선 무효형이 뜨게 된 건데 네. 그런 거에 좀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그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교육감 재선거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후보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던가 파워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예.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아 간만에 좀 네. 친정이 온 기분. 친정에 온 네. 기분. 네. 남잔데 그렇죠. 친정이 없는데 친정에 온 기분이 듭니다. 이게 뭐 편안하다. 그런 편안한 아, 기분 많이 네. 들어요. 그래서 또 반가운 얼굴도 맞이하고 그렇죠. 반가운 얼굴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방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너무 네. 좀 편안해가지고 예. 방송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방송 활동 다시 시작을 하면서 네. 펜앤드 마이크에도 얼굴 자주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펜앤드 마이크는 부산 교육의 방향성 그리고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나갈 예정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 좋아요는 이렇게 누르는 겁니까? 뭐야? 다시 그냥 이걸로 하세요. 네. 이걸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고해주신 우리 윤정섭 전 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